그리고 동화방 아씨 그리고 누구나 인생에서 힘든 순간들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도 물론 인생에서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때의 기억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순간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2년 동안 그냥 연애를 못 해봤을 때는 나는 그냥 원래 그냥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슬프다라고 생각이 든 적은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정말 슬펐던 이유를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그때 당시 자존감이 낮았던 저로서는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제 전공의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었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을 하면서부터 본인의 전공학기를 잘 연주하는 걸로 유명했었고 주목을 받는 친구였기 때문에 자격지심도 더 심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와 만날 때 그 친구가 저에게 꿈이 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대답은 막 성공을 하거나 돈이 많지 않아도 그냥 소박하게 결혼해가지고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헤어지고 나니까 내가 실수를 했던 거, 어떤 이야기를 했던 거 다 생각이 나면서 막 후회감이 되게 많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대답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들 말이죠. 그렇게 혼자 막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내가 만약 내 전공인 노래를 정말 학교에서 돋보이게 잘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막 꿈이 엄청 대단하고 열정이 엄청 넘쳐가지고 에너지가 막 넘쳐 보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성공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의 장점부터 단점까지를 메모장에 하나 둘씩 적기 시작했고,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싫어하는 것, 고쳐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가장 노래적으로 많이 변화가 된 부분은 노래의 가사를 제가 듣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에게 노래에서 가사란 그냥 그 멜로디를 읊기 위한 수단에 거의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가사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부터 노래의 가사가 가슴에 비수를 꽂듯이 느껴지게 되었고, 가사가 좋은 노래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사람도 거의 만나지 않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는 채로 페인 같은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은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시기가 정말 힘들었던 만큼 지금의 저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 이제 수시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사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을 치렀는데 결과는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원대학교에서는 작년도 시험과 같이 멜로디 메이킹을 요구를 하셨었어요. 이때는 16년도 시험보다 훨씬 더 멜로디 메이킹을 잘했던 것 같고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맞아보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서 꼭 한 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일단 마음에 드셨는지 교수님께서 추가로 자기소개를 시키셨고, 이것까지 잘 마무리를 한다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기 전에 선생님께서 호원대 자기소개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자기소개를 짧게 하지 말아라, 무조건 길게 본인을 어필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저는 잘못 해석을 해서 혼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왜 시작을 했고 어떻게 음악을 해왔고 이야기를 장황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의 방향도 막 제가 읽게 되고 저조차도 그만 멈춰줬으면 싶겠다 싶을 정도로 체감상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교수님께서 질문을 추가로 더 주셨었는데 결과는 예비도 없이 그냥 불합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입시생분들은 이제 면접을 볼 때도 자기소개를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소개를 할 때 미리 어느 정도의 멘트를 준비를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시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무반주로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전략으로 뮤지컬을 하듯이 피아노를 먼저 코드를 찝고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 나오면서 노래를 하는 식으로 무대를 한번 구성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고 그냥 가서 그냥 걸으면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크게 하지 않고 실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실기장에 가보니까 피아노가 이렇게 오른쪽 끝에 이렇게 놔져 있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걸어가서 피아노 코드를 이렇게 찝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긴장이 되고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코드를 눌렀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피아노 앞에 덩그러니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앞에 있는데 혼자 이제 오른쪽을 보면서 노래를 하고 나왔던 기억도 납니다. 당연히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정말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수시를 이렇게 날려먹게 됩니다. 그렇게 정시를 치게 되었는데 제가 학교에 반수를 한다라는 사실을 정말 친한 동기에게조차도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아예 치러 다닌다는 사실 자체를 학교 사람들이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우선 반수를 한다라는 게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게 되면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동기들에게는 오히려 힘이 빠지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붙을 확률 자체가 극히 적고 학교 내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상황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게 된다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 레슨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 한 명이 저희 학교 시험을 보러 와서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이 이제 동기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시험과 호원대학교 시험을 망치고 난 이후였어요. 이제 이 정시 때는 질문조차 없었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들은 친한 동기들은 오히려 제 사정을 이해를 해주고 오히려 응원까지 해줬던 그런 고마운 그런 기억이 굉장히 납니다. 그렇게 응원을 받으며 마지막 남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시험을 치러 갔는데 이번에는 동선 연습까지 확실하게 해서 완창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노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추가 질문이 하나도 없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퇴장을 당하게 되니까 저는 또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학년 때 전공실기 교수님께서 갑자기 카톡이 오셨는데 철우야 무슨 일이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학교의 소문이 교수님에게까지 퍼졌구나,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모른 척하고 일단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 교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노래는 참 많이 늘었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망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현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일말에 좀 기대를 좀 하게 되었고 며칠 후 합격 조회를 해보니 결과가 합격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게 합격을 해서 기쁜 것도 있지만 동기들에게 막 소문이 이렇게 난 상황이었는데 제가 시험마저도 떨어지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놀림거리가 될까, 남은 학교생활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도 좀 놓였던 것 같고 정말 안 될 게 없겠구나, 정말 진짜 이번에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화이팅이 다시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2차 시험까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2차 시험에는 이론 시험과 시창 시험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공부를 했고 악보도 그때까지는 악보바다, 악보나라 이런 데서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냈었었는데 처음으로 악보를 직접 손으로 사보를 하면서 또 준비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진짜 붙는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 대망의 2차 시험 날이 됩니다. 우선 아침에 가서 이론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오래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시험 문제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시험의 난이도는 공부가 되었다면 잘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못 풀만한 문제들도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이론을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배운 상태였고 따로 공부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2차 실기 시험의 국수는 가요 하나, 팝 하나 총 2곡으로 진행이 되고 노래를 잘 불렀다면 추가로 면접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기 전에 뒤에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라는 생각과 추가곡을 시킨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험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실기장에서 2곡을 부르자 제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노래도 정말 제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때 멘탈이 완전 부서졌는데 더 힘든 거는 이미 시험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와중에 시창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는 점이 정말 더 멘탈이 부서지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창은 이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는 시창을 제가 그렇게 못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창시험을 막 엄청 심도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사장에 들어갔을 때도 시창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멘탈이 막 나가있고 이제 긴장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악보가 잘 읽히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템포를 아무리 세면서 해도 계속 템포가 계속 엇나가고 음정이 계속 놓치게 되다 보니까 혼자서 거의 한 3-4번을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시창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는 정말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무조건 틀리더라도 무조건 쭉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그럴 경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그냥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창 시험을 떠듬떠듬거리면서 봤는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결과는 예비 14번으로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거의 딱 반타작에 들어왔던 그런 등수였던 것 같습니다. 3수째 때는 한양대학교 1차 합격을 했고 4수째 때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1차에 합격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누군가는 더 희망을 얻고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라면 이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음악 자체를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